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고려대학교 석박통합과정 DSB 연구실 이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리콘 패치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 Contrastive Patch Representation Learning for Industrial Anomaly Detection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해당 논문은 이 Industrial Anomaly Detection이라는 태스크를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이 패치를 이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WACV 2024에 억셉된 논문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목차는 이와 같고요.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태스크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처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omaly Detection 혹은 Localization은 이 인풋 이미지 내에 이상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Anomaly Detection이냐 Localization이냐 혹은 Segmentation이냐 이런 표현에 다른 거지,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중에서 어노멀리를 어떻게 보냐, 어떤 어노멀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한 피처를 이제 정상 피처로 가정을 하고, 이 정상 피처와 다른 피처를 가질 경우 비정상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레벨 보시면,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이미지 단위를 하나하나로서 인스턴스로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이미지가, 테스트 단계에서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그 이미지 자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나누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픽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혹은 세그먼테이션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 말 그대로 픽셀 하나하나를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해당 이미지 내에 어떤 영역이, 아래 이미지처럼 어떤 영역이 비정상인지 찾아내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스크들을 어우르는 핵심은 이 노멀 데이터의 분포를 어떻게 학습하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뭐 스튜던트 티처 방식이나 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찌 보면 패치 코어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 논 파라메트릭 인퍼런스라든가 혹은 리컨스트럭션이라든가 혹은 제너레이티브, 데이터들의 분포를 직접 학습하는 방식인 제너레이티브 역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패치 코어가 이 논 파라메트릭 인퍼런스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리콘 패치라는 방법론의 조금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리콘 패치 같은 경우에는 패치 피처의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한 식별 가능한 피처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 사전 학습 모델로부터 얻어진 그냥 패치 피처를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이 리콘 패치에서는 리니어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조금 더 이 디텍션을 위한 피처를 만들고, 그래서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컨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유사한 노미얼 캐릭터리스틱들끼리 가까이 모이도록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리콘 패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콘 패치와 관련된 릴레이티드 웍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패치 코어입니다. 패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노멀 디텍션이랑 세그먼테이션에 관련된 논문을 보셨더라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이유는 특정한 뭐 학습 과정이 아예 없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뭔가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모델을 기반으로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성능마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패치 코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 학습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이건 따로 학습이 진행되지 않고요. 그냥 사전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패치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패치 임베딩들 중 코어셋을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코어셋들로 메모리 뱅크를 구축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세스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고정된 사전학습 모델로부터 미드레벨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슨넷 같은 경우에는 이 레지듀얼 블럭이 4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1, 2, 3, 4에서 중간 블록만 떼오는 겁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가 5로 나눠 있는데 이거는 앞에 스템이라는 구조를 스테이지 1으로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 레지듀얼 블록 4개 중에서 중간 2개에서만 피처를 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실러리 피처를 인터미디어 피처를 빼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패치 임베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공간적 정보의 손실이 크고 아무래도 이 레슨넷 5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레지듀얼 블럭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블럭에 대해서 나온 이 아웃풋을 이용해서 패치 임베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출된 피처맵을 이용해 어떻게 패치 임베딩을 만드냐? 먼저 나온 피처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똑같이 WH 형태의 레졸루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차원을 갖게 되죠. 얘를 이제 패치 사이즈가 3인 것으로 이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x7 형태가 있을 때는 3개씩 이렇게 잘라주면서 3x3 형태의 패치 5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 세 번째 블럭, 그러니까 두 개의 블럭에서 피처맵을 얻게 되니까 그 피처맵 두 개 똑같이 패치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채널 와이즈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고 얘를 콘캣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얘 역시 다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게 되고 이제 하나의 패치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패치 임베딩을 만들게 되고 얘를 메모리 뱅크 안에 넣어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모든 패치 임베딩을 모두 메모리 뱅크에 넣어가지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거리를 계산해서 디텍션을 수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패치 임베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모두 메모리 뱅크에 넣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리디 서치를 통해서 수많은 패치 임베딩들 중에 그 패치 임베딩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코어 셋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코어 세트를 메모리 뱅크에 넣은 후에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코어 셋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사용을 하냐라는 방식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 간의 거리인 최근접 이웃 간의 거리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텍션은 이 테스트 패치 임베딩들과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테스트 단계에서 인풋 데이터로 얻어진 이 패치 임베딩들과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패치 임베딩들 간의 거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치 임베딩이 들어왔을 때 그 패치 임베딩들과 가장 가까운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패치 임베딩을 선별을 하고 그 패치 임베딩들과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맥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 테스트 패치 임베딩별로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거리 중 가장 큰 값을 그 해당 이미지의 어노멀리 스코어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세그먼테이션을 보고 나면 조금 더 쉬운 이해가 되시는데 반대로 이 세그먼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유사하게 패치 임베딩들 중 최대 거리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치 임베딩들 중 모두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5x5의 패치 임베딩이 있을 경우 각각 패치 임베딩들별로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하나만 이용하는 것은 디텍션이고 이 패치 임베딩들의 어노멀리 스코어 값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이 세그먼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용한 어노멀리 맵을 이제 실제 사이즈로 인터폴레이션 해줘가지고 어노멀리 맵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치 코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이 영상보다는 이 저희 연구실 선배인 허재혁 속박통합과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딥 매트릭 러닝입니다. 이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 페어를 가깝게, 다른 페어를 멀게 매핑하도록 임베딩 스페이스를 혹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인 이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나 트리플렛 로스와 같은 방법들도 이러한 딥 매트릭 러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과의 차이는 이 딥 매트릭 러닝을 라벨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 사진이 들어왔을 때 같은 새 클래스에 존재하는 다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둘 이미지 간의 거리를 최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페어 베이스 방법론과 프록시 베이스드 방법론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따 말씀드릴 방법론은 이 페어 베이스드 방법론으로 이 콘트라스티브 러닝처럼 데이터 페어 간의 직접적인 유사도와 혹은 거리를 계산해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콘 패치에서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매트릭 러닝 방식인 이 셀프 토스 매트릭 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해당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라벨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 매트릭 러닝에서는 제가 데이터 라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 라벨이 없더라도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만을 이용을 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티처 스튜던트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티처는 스튜던트의 EMA 방식으로, 그러니까 티처가 직접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닌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티처를 학습을 하고 있고, 티처는 릴라이어블한 세멘틱 시밀러리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처로 직접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아웃풋에 타겟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밀러리티 값들은 아무래도 0과 1 혹은 1, 2, 3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0부터 1 사이에 소프트한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를 이용을 해서 학습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에서는 일반적인 뭐 인포 NC와 같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릴렉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론은 아무래도 클래스 라벨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 라벨들을 이용을 해서 이 미니 배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에서는 클래스 라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NN 배치 컨스트럭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q 의 쿼리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그 쿼리마다 k-1개의 nn 서치를 수행을 해서 각 이미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쿼리를 포함해서 qn 크기, 저게 이제 PPT가 자동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q 곱하기 n개의 크기의 미니 배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어떻게 아웃풋을 만드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로부터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인풋 이미지들로부터 얻어진 피처들, 그리고 이 피처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로직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임베딩 네트워크는 F와 G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튜던트 네트워크로부터 얻어진 피처를 한 번 더 G와 F 네트워크로 프로텍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G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임베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스튜던트 티처에서 나온 이 로직 값에 대한 이 슈퍼비전을 위한 타겟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타겟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튜던트의 EMA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되고, 이 컨텍스추얼 세미틱 시밀러리티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티처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릴라이어블한 믿음직한 세멘틱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밀러리티 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고, 두 번째는 이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입니다.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이 데이터 페어 간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적으로 임베딩 공간에서 i와 j 간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반영한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이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에서는 깨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릴라이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contextual similarity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샘플이 유사할수록 컨텍스트 오버랩은 커진다라는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수치로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니얼리스트 네이버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두 개의 포인트의 니얼리스트 네이버가 많이 중복될수록 이 컨텍스트 오버랩이 크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임베딩 스페이스가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경우도, 그러니까 학습 초반에는 임베딩 스페이스가 충분히 학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가지고 K 레슨 로컬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먼저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두 개 포인트, Z가 이제 로직 값인데 I 로직 값과 J 로직 간의 이제 거리를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i와 j의 니얼리스트 네이버 간에 겹치는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 다만 i와 j 간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시메트리 자카드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를 향상시키고 시메트릭하게 만들기 위해서 텀을 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대칭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IJ 텀과 JI 텀을 모두 구한 뒤 이를 평균 내서 최종적인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시밀러리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앞서 구해진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와 그리고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를 더한 뒤 나눠가지고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를 최종적인 컨텍스추얼라이즈드 세멘틱 시밀러리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값은 0과 1의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로스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밀러리티 값들은 0과 1 사이에 소프트한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매트릭 러닝 로스를 사용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대신 이 소프트 릴레이션 라벨을 위해 고안된 릴렉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contextualized semantic similarity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튜던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데이터의 페어를 풀할지 푸시할지 정도를 결정짓는 로스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밀러리티가 이와 같이 있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디스턴스를 계산한 뒤에 이 디스턴스 계산한 것을 푸시할지 풀할지 정도를 계산하는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셀프 디스틸레이션 텀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텀을 추가한 이유는 이 앞서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여기 보시면 F와 G 레이어가 있는데, G 레이어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로직 값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이어 디멘션 스페이스에 하이어 디멘셔널 인포메이션을 디스틸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정보를 조금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 텀은 이렇게 구해진 일렉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 두 개와 그리고 이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계산된 디스틸레이션 로스, 이를 모두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로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리컨 패치에 사용되는 어찌 보면 모듈들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리컨 패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리컨 패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패치 코어와 그리고 STML의 어느 정도 조화 혹은 합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리컨 패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처 익스트랙터로부터 얻어진 패치 임베딩들을 이용을 해서 이를 학습을 하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해 식별 가능한 피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학습 모델로부터 얻어진 피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풍부한 리프레젠테이션의 생성이 가능하지만, 이는 아무래도 어노멀 디텍션보다는 일반적인 내추럴 이미지에 조금 더 타겟된 피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노멀 디텍션에 맞춰진 피처를 생성하기 위한 학습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어노멀리를 식별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피처들 간의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를 활용을 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하고 그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맥트린 러닝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패치 임베딩인데, 패치 코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패치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이 패치 임베딩들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패치 코어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패치 레벨 피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셀프 터스 매트릭 러닝처럼 티처 스튜던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티처는 스튜던트의 EMA로 업데이트가 되며 시밀러리티 타겟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A와 B는 이 티처 네트워크가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의 어찌 보면 구조도 혹은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저 이 ZI와 ZJ 간의 직접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공식처럼 직접적인 거리를 계산을 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i와 j 간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게 되고 그 간의 중복된 정도를 이용을 해서 컨텍스트 오버랩 정도를 계산을 해서 컨텍스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i와 j 간에 각각 계산을 해주고 이를 평균 내서 최종적인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이 알파 값을 이용을 해서 페어와이즈 디스턴스와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와 그 컨텍스추얼 시밀러리티 간의 가중합을 해서 최종적인 시밀러리티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시밀러리티 값들을 어떻게 로스의 타겟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이 STML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릴렉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밀러리티 값이 소프트한 밸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릴렉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타겟은 티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튜던트 인풋 값은 무엇을 사용하냐? STML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임베딩 간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를 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니 배치 안에 있는 이 이미지들의 임베딩을 얻게 되고, 정확히 이제 패치 피처죠. 패치 피처 간의 임베딩들을 모두 계산을 하고 이 패치 임베딩들 간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를 모두 계산한 뒤에 그 각각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시밀러리티들을 이용을 해서 타겟으로 이용을 하고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패치 피처로부터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인풋을 사용을 해서 임베딩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베딩들 간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임베딩들 간의 간에 해당하게 되는 티처 네트워크가 만든 시밀러리티를 수도 레벨로 사용을 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디스턴스를 i와 j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ij와 디스턴스와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어떻게 수행을 하냐, 이 패치코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차이점으로는 코어셋 샘플링 전에는 패치 임베딩을 학습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프로젝션 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패치 코어와는 동일한 방식으로, 큰 틀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피처 맵으로부터 패치 임베딩을 얻고, 그리고 패치 임베딩으로부터 코어셋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코어셋을 구축한 것들을 메모리 뱅크 안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니어리스트 네이버 서치를 통해서 스코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그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얻는다 라는 방식은 동일한데, 여기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패치 임베딩들을 바로 코어셋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번 이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얻어진 리콘 패치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코어셋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뱅크를 넣고, 그 다음에 NN 서치를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샘플 역시 바로 NN 서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프로젝션된 임베딩들을 만들게 되고, 이 임베딩을 이용해서 NN 서치를 수행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실험 같은 경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실험 세팅은 이와 같고, 먼저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입니다. 다음 리콘 패치의 결과는 512차원의 임베딩과 1%의 코어셋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리포팅하고 있기를 이미지 레벨 AROC에서 99.56%로 CFA보다 기존의 소타 모델이었던 CFA보다 성능이 더 좋으면서
와이드레스넷 101에서의 P&I에 비교해서는 리콘 패치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콘 패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디텍션에 치중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그먼테이션의 성능은 비교적 낮지만 패치 코어보다는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레이어, 그러니까 이 매칭 러닝을 통해서 러닝을 하는 방식이 세그먼테이션 성능 향상에도 기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코어 레벨 앙상블을 하고 있는데 이 리콘 패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와이드 레슨넷으로부터 얻어진 이 패치 임베딩을 이용해서 디텍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코어 레벨에서 앙상블하고 있는 여러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앙상블하는 방법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모델의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디파이드 Z 스코어를 이용한 스코어 레벨 앙상블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앙상블 모델이 MVT 게드 어노멀 디텍션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그먼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P&I보다는 조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패치코어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브 어널리시스로서 이 피처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콘 패치의 러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콘 패치와 패치코어의 피처 스페이스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화 결과를 통해서 이 리콘 패치 학습이 피처들이 유사한 포지션끼리 모이도록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학습하는 과정에서 포지셔널 정보, 그러니까 패치의 포지셔널 정보를 따로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패치 포지션끼리 모여들었고, 이러한 이유는 리콘 패치의 성능 향상이 임플리시 포지셔널 인포메이션 러닝을 통해서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 패치의 정상 이미지의 스코어와 비정상 이미지 간의 스코어 차이가 어떻게 나나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콘 패치의 변경된 피처 스페이스, 그러니까 학습된 새로운 이 피처 스페이스는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더 디스팅트하게, 그러니까 두 개의 분포를 더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멀 데이터의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을 압축을 하고 앱노멀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을 더 멀게 만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의 그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량화한 값인 이 디스트리뷰션 값을 디스트리뷰션 차이 값을 또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해당 논문에서는 이 타겟 오리엔티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매트릭 러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멀 피처에 대한 시밀러리티로부터 스플릿리 가이디드 되는 매트릭 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 방법론보다 MVT 게드, 이미지 어노멀 디텍션에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